비례대표 의원이 당을 옮기려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의원직을 갖고 당을 옮기려면 당에서 출당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요.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통합하면서 바른미래당으로 가고 싶지 않은 3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있습니다. 몸은 바른미래당에 있지만 마음은 민주평화당에 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당사자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박주연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를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글쎄요,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언론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데 그냥 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예, 박주연 의원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것 관련해서 이것저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각에서 이상돈 의원 계시고요. 네. 예. 장정석 의원 계시고 이제 민주평화당에서 지금 저희 스태프들이 자막을 어떻게 넣을지 제 이어폰으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장정석 의원 뭐 민주평화당에서 대변인하고 계시고요. 바른미래당에 계시는데 저희는 지금 몸도 마음도 민주평화당에 있어요. 네, 그냥 분명하게 거기 가 있다. 예, 주민등록만 아직 옮겨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아, 알기 쉬운 표현입니다. 네. 언론은 계륵 3인방, 유체이탈 의원들 이렇게 부르던데 저희는 뭐 그냥 썩 듣기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비례대표 3인방이라고 네. 저희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우리가 이렇게 세 사람이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하고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스로를 예. 인질에 비유를 하셨어요. 네, 이런 말씀을 인질이에요. 하셨죠.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강제 결혼을 하는데 인질로 잡혀가는 상황은 정당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인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비례대표가 당의 자산이라고 할 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기관으로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는 거지 무슨 어떤 한 당의 재산으로서 저희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네. 국민의당에 이렇게 투표를 해주신 분들이 국민의당을 잘 하라고 그 투표를 해주신 거지 뭔가 정체성이 다른 그런 새누리당 출신들하고 합당하라고 그렇게 표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더구나 이제 의원들이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네. 그런데 절차도 막 다 무시하고 하는 상황에서 좀 억지로 저희만 탈당을 못해서 강제 결혼에 이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인질입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총선 때 우리 국민분들이 어떤 특정 정당에 많이 득표를 많이 할수록 이제 비례대표가 되시죠. 예. 네, 거기에 비례해서. 그러면 이제 그 정당이 옮겨가거나 다른 정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 그 정당을 따라가는 것이 그 정당에 투표해준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94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비례대표도 뭐 지역구도 다 탈당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90년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3당 합당을 하면서 네. 이게 이제 당적을 옮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니까 요거는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네. 왜 지역구는 탈당이 되는데 비례는 탈당이 안 되느냐. 네.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자인데 왜 이제 정당 여부에 따라서 그런 제한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요즘은 아니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합당을 한다든지 분당을 하는 경우에는 네. 그 총선의 민심하고도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그때도 선택권을 안 준다는 건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당에서 민주평화당에 탈당하신 그 분당하신 지역구 의원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비례대표도 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민주평화당에 배정이 되는 게 그게 총선 민심에 맞다. 그리고 사실 총선 민심을 정말 따르자면요. 합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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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박 의원께서는 민주평화당 GM특위 간사를 맡으셨고요. 네. 그리고 이상돈 의원은 평화당 정책연구원장, 또 심지어 장정숙 의원은 평화당 대변인을 맡으셨는데 어쨌든 아까 그 말씀하신 표현대로라면 주민등록은 아직까지 바른미래당에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타당 의원이 당 대변인, 당 얼굴 역할을 맡고 있는 또
셈이에요? 이게 예. 사상 초유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예, 예. 기자들 입장에서는 장정석 의원이, 그러니까 주민등록으로 표현할게요. 바른미래당인데 민주평화당 논평을 하세요. 매일 아침.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당적이나 어떤 직함을 왜 굳이 맡을 필요가 있을까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민주평화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3인이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창당준비위원회 과정에서 또 장정숙 의원께서 그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을 하셨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뭐 특히 이제 민주평화당의 당헌에는 당원이 아니더라도 당직을 맡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관위에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질의를 당원이 아니어도 당직을 맡을 수 있는가? 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당원에 그런 식으로 규정돼 있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사상 초유인 이유는요. 네. 이런 식으로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이 반대하고 이런 거를 당원 절차도 무시하고 그래서 이렇게 강제 분당이 되는데도 비례를 풀어주지 않는 경우가 사상 초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이 정도로 분당이 된 상황에서는 비례를 풀어주는 게 맞고 사실 이제 지역구 의원 수대로 한다면 비례대표를 한 6명 정도는 풀어줘야 이게 네. 맞는 얘기가 됩니다.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정숙 의원이 이제 평화당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시니까 논평을 내시는데 그러다 결국 어제는 자신의 소속돼 있는 당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를 비판하는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화면 잠깐 볼까요? 네. 밑에 자막이 복잡하게 나왔네요. 바른미래당 의원이면서 민주평화당 대변인인 장정숙 의원이 유승민 대표가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민주당 이중대라고 비난한 것은 색깔론이고 의회 정치 ABC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그동안 지금 해주셨으니까. 네. 예. 그래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참 국민들 입장에선 낯선 장면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탈당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른미래당의 이제 대변인도 그렇고 이철규 의원, 이태규 의원도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네. 하는데 저희는 이제 탈당을 할 수 없는 게요. 저희가 탈당하는 순간 보수 과반수가 됩니다. 이제 의원직을 잃게 자유한국당과 되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탈당을 하게 되면 네. 바른미래당에 있는 이제 후순위가 그걸 승계하게 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하고 이제 다른 대한애국당이나 네. 이런 데 합해가지고 네. 보수 과반수가 되는 것은 저는 촛불 민심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고 네.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이제 그 여당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은 개혁이라는 게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가는 게 저는 지금 우리 국민의 민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개인적으로 탈당하고 싶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움직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범여가 국회의원분들이 121분 정도로 우리가 잡고 있고 범야가 116명, 한 5석 차이가 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이 의원직을 잃고 3명이 네. 이제 여권 바른미래당에서 승계하면 예. 역전된다 이 말씀. 한석 차이로 맞습니다. 역전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평화당과 정의당과의 교섭단체를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한참 진행 중인데 그거로 인해서 저희가 국고 보조금을 더 받는 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아니, 교섭단체 만들면 아니에요. 국고보조금 더 나오잖아요. 한 당이 교섭단체인 경우에만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네. 공동으로 만든다고 해서 저희가 양 당이 돈을 더 받는 것은 그렇군요. 없고 네. 다만 이제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편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네. 저희가 이제 교섭단체로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남북 문제나 또 양극화 해소, 차별 해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두 당이 되게 이제 공통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제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활동을 해보자라는 것이고 이거는 합당도 아니고요. 네. 선거연대도 아니고 일단은 국회 내 활동에 있어서 어떤 그런 교섭단체라는 틀을 네. 같이 구성하자라는 그런 합의가 됐습니까? 지금 이제 정의당 내에서 그런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네. 다음 주 안에 이제 결론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안 되면 사실 국회 어떤 논의에 끼어드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입니다. 쉽지 않죠. 예, 근데 네. 사실 교섭단체 어제 이제 장정숙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데 네.
교섭단체 20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높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지금 정의당 6석이고 네. 평화당 의석수가 14석이고 겨우 되네요. 근데 이제 무소속의 두 분도 저희와 이제 같이 하고 있고 비례대표 3인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20석은? 실질적으로는 네. 25석 정도가 활동한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물론 네. 마음은 또 거기 가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소속으로만 해서는 그 숫자에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못 들어가시는 거고 세 분 그렇죠. 의원님들은 네. 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반발 이게 당연히 예상하셨죠. 아니 근데 저는 네.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요. 네, 네. 지금 바른미래당에 네. 이제 대표 두 분이 계세요. 네. 자, 유승민 대표와 박주선 대표입니다. 네. 그런데 유승민 대표는 자신이 자, 국회의원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헌법과 국회법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네. 비례대표에게도 선택권을 줘야 된다. 네. 말하자면 이렇게 분당이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도 이거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처음에 합당 논의할 때 출당시켜 주자고 했잖아요. 글쎄요. 네. 그렇게도 얘기했고 또 박주선 의원은 네. 아주 노골적으로 합당의 경우에는 정당에 남지 않는 경우라도 비례대표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희에 해당하는 경우에 네. 반드시 그 선택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거기에 사인을 하신 분이에요. 그 네. 법률 개정안에 두 당 대표가 지금 공동 대표시니까요. 네. 당 대표가 서명을 했는데 네, 왜 그런데- 우리는 안 내보내 주느냐 이 말씀이시군요. 아니 그 두 분이 공동대표인데 왜 네. 결정을 안 하시냐. 네. 그거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런데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반대하는 것도 정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방 비례의원 두 분이 국민의당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 그 민주당에서 당원권 정지가 됐거든요. 네, 네. 저희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케이스가 네.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당시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이상돈 의원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자 민주당 김종인 대표에게 좀 가서 부탁을 해서 출당을 시켜달라고 해라. 네. 그래서 출당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또 안철수 당시 대표가 그런 부탁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출당을 받아서 그분들이 지금 국민의당에 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왜 지금 똑같은 경우인데 알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이 논평을 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요. 헌정사에 전무한 후한무치다. 사실상 이중 당적에 해당한다. 소신 따라 정치하려면 탈당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당적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네. 사실상 이중 당적이라는 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예,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제 평화 출당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을 뿐이지 지금 평화당의 당원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중 당적이라는 건 애초에 발생을 주민등록은 하지 어차피 않고 한 있는 군데밖에 거고요. 없고.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비례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당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이 저는 정말 인정할 수가 없는데요. 비례대표 물론 이제 지역구 의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례대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대개는 이제 기재위에 다선 의원들이 가고 또 그 조세 소위에는 비례 초선이 간 적이 없어요, 거의. 네, 네. 그래서 문제는 지역구 의원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지역의 민원이나 그런 이해 단체들에 의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전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데는 되게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되게 이제 이익 집단들, 고소득자를 위한 조세 감면 제도가 너무 많은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례니까 그런 어떤 압박을 덜 받으니까 그거를 이제 많이 이제 좀 지역구 정리를 민원으로부터 했습니다. 자유로우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기재위원 뭐 또 조세소위원들이 정말 비례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능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례대표라는 것이 참 국민의 대표자로서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당의 자산인 것처럼 해서 휘둘리는 것은 정말 국회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네.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1995년 네.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비례대표 의원들도 소신에 따라서 당을 옮겨 다닐 수 있었는데요. 네. 먼저 보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1992년 고 조윤형 의원은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통일국민당에 입당해서 전국구로 당선이 됩니다. 하지만 14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해 대선을 앞두고 다시 민주당으로 당의 추천으로 전국구에 당선된 자가 당적을 임의로 떠나도 괜찮은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것은 우선 정치 노이상 맞지 않다.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1994년 3월 비례대표가 탈당할 때는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조항이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의 위력이 나타나면서 제명해달라는 호소가 연이어 등장합니다.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했을 때 민주당 소속 비례의원들이 제명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논란 끝에 비례대표 의원들의 탈당으로 마무리됩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걸까요? 지난해에는 김연아 의원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 바른정당 측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에 대한 출당을 요구하며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는가 하면 김연아 의원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이면서 바른정당 회의에 참석하거나 당론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 등 시위를 했지만 한국당은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공동대표 두 분은 좀 어느 정도는 출당을 시켜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세 분의 의원님들을 예. 안철수 의원 입장을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고려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하여간 사람들이 맞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반반이라고 그래요. 이게 도저히 이런 오기 정치로 보이기 때문에 비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제 바른미래당이 바른당도 아니고 미래당도 아니고 네. 새정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 시각이 사실은 반 정도 되고요. 네.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 고집 때문에 안 해줄 거야. 이런 또 시각이 반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방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딱 석 달 남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 연대할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로 안철수 전 대표가 나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후보 내지 않고 또 경기도에서는 남경필 지사가 나가면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후보 내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 바른정당에 있다가 복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 국민의당에 있다가 바른미래당으로 가신 많은 의원님들은 자유한국당하고 연대는 결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갔기 때문에 네. 만약에 박주선 대표 같은 분들요. 예, 네. 만약에 이제 선거 연대를 하게 되면 제2차 탈당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것도 기대를 해봅니다. 네. 추가로 예. 탈당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평화당 쪽으로나 민주당 쪽으로나 무소속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이 두 지붕 세 가족으로 네. 전혀 이제 통합이 안 되고 있고 네. 만약에 그러니까 처음에 바른미래당으로 가면서 자유한국당하고는 결코 절대 없다. 연대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를 명분으로 삼아서 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막상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자기 말을 지키려면 또 이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기재위 위원이라고 소개해드릴까요?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